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우리 몸은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이 고개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편하겠죠. 네, 이렇게 목이 아프면 자세까지 굳어져서 네. 저녁쯤 되면 온몸이 쑤시고 또 아프게 됩니다. 우리 목이 몸에서 가장 가늘고 긴 부분인데 몸과 머리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네, 거기다가 손목과 발목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 법칙, 이 목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볍게 목 운동하시면서 함께 해주시죠.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전 국민의 80%인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음성 통화를 빼더라도 하루 평균 3시간 39분이나 되는데요. 실제 요즘에는 거리를 걸을 때나 친구들을 만나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푹 빠진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목 디스크 환자가 30% 가까이 증가한 데다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용이 잦은 10대와 20대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목 건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심지어 이 식사할 때도 스마트폰 앞에 두고 보시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용 시간이 느는 만큼 자세도 나빠지게 되고 우리 목도 참 피곤합니다. 자, 오늘 목 통증에 관한 이야기 풀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재담 선생님, 그리고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수님은 하루에 스마트폰 한 몇 시간 정도 사용하세요? 글쎄요, 저도 하루에 뭐 수십 통 넘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네. 하고 또 수십 통 넘게 문자를 받기도 하고 또 뭐 카톡이다, 뭐 페이스북, SNS 하니까 뭐 아주 엄청난 시간 과거에 비해서 스마트폰과 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목이 중요하다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네. 목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나 식도 또 이렇게 척추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내려가고 척추에서는 발까지 신호를 보내는 신경들이 내려가는 연결 통로입니다. 또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다른 척추, 요추나 흉추에 비해서 외부에 접근이 쉽게 되고 손상을 받기 쉬운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요즘 목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거북목 증후군이에요. 이 거북이 목하면 왜 목을 넣었다 뺐다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확히 거북목 증후군이 어떤 건가요? 예. 목이 앞으로 빠질수록 척추를 세우려고 하는 척추 세운근들의 근육 통증 증후군이 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척추 뒤에 있는 관절들의 관절염이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을 반드시 펴고 있기가 힘들게 되고 또 목을 앞으로 더 빠지게 되고요. 이런 현상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거북목 증후군이 솔직히 교과서에 있는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진단 방법은 없습니다만 목이나 어깨로 연결되는 통증이 있고 또 어깨가 무겁고 하면서 목이 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런 현상들을 다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목이 좀 빠져나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인간이기 전에 동물인데요. 이 척추 동물은 기본적으로 뭐 목이 긴 사슴이나 기린 똑같고요. 우리 인간도 목이 상대적으로 짧은 인간도 목의 구조는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두 발로 걷는 사람만 이 목 통증,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뭐 기린이나 다른 척추 동물이 아프다가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우리의 이 행동 패턴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행동 패턴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서요.
방금 아까 스마트폰 거북이 목 증후군도 나왔는데 이렇게 뭐 하루 중에 상당 시간을 특히 이 10대, 20대들 보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에 있는 조그만 글자를 보기 위해서 어깨를 움츠리고 네. 목을 팍팍하게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복잡한 이런 행동 패턴이 변화가 오면서 아마 목 척추 관련 질환도 많이 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도 아마 척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척추 디스크, 뭐 척추 협착증, 척추의 염증, 뭐 척추 염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8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척추와 관련된 통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 거북목 증후군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 볼 때 자세가 가장 큰 문제겠죠? 네, 당연합니다. 뭐 허리와 마찬가지로 목의 질환도 대부분 생활 습관병인데요. 모두 예상하다시피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환에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에도 비례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또 목에나 이제 척추의 근육들이 부족할수록 이런 병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요. 평상시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컴퓨터 화면을 키우거나 글자를 키워서 목을 앞으로 쭉 빼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이 목을 하도 숙이고 있다고 해서 수구리족이라고 한대요. 수구리족이요? 네. 예,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저도 사실 이렇게 스마트폰 볼 때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예. 근데 이게 목에 무리가 간다는 행동이 이게 예. 꺾인 이 자체가 목에 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목을 1cm 정도 앞으로 뺄 때마다 한 목의 하중이 한 2, 3kg씩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최대 15kg 정도의 하중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목이 아플수록 앞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이 목의 하중은 올라가고 또 목 근육의 피로도는 더 증가하게 되고 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목의 관절들의 관절염은 가속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자목이 되고 더 필요해지면 목이 역식자로 되는 변화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큰 사람들은 더 무리가 가나요? 당연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목을 좀 많이 앞으로 숙이고 있을 때는요. 네. 반대로 좀 고개를 젖혀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세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죠. 아까 우리 이재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목. 우리가 경추가 자기 고유의 이 C자형 이 망곡을 잃어버리는 것을 일자목이라 하는데 일자목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다른 합병증 아니면은 디스크 같은 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이렇게 필요할 때만 본다 하더라도 틈틈이 그 반대대로 목도 좀 적히고 어깨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턱을 좌로 또는 우로 자주 해서 또 멀리도 보고 또 눈피로도 풀어주고 이렇게 자꾸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하셔야 이런 일자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평소 잠을 좀 자고 일어났는데 네. 목이 아예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목에 담이 온 것처럼. 집 안에서 잔 거 맞아요? 네. 네. 예. 이런 경우는 뭐 잘 때 자세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예. 잠잘 때 베개 위치나 잘못된 자세를 고정시키고 자기 때문에 목 주위 관절과 주위 근육의 피로도가 커져서 경련이 오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친구들을 좀 바꿔봐서 알맞은 자세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를 바꿔라. 예. 네. 자, 계속해서 목 통증과 관련된 궁금한 이야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알쏭달쏭 건강 상식. 오늘은 어떤 궁금증인가요? 네, 첫 번째는요. 목 통증 때문에 손발이 저릴 수 있다입니다. 예, 방금 뭐 말씀하신 중에 답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목이 아프면 뭐 저릴 수도 있다. 일단 시민들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머니 요즘에 뒷목이 좀 뻐근하다거나 목에 통증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목을 스마트폰을 보니까 네. 뭘 이렇게 써야 되고 또 오래 또 사용을 하니까 아마 목이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목에 통증이 있으면 네. 손발이 저릴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O.
밑을 내다보고 네. 또 신경이 손에 이래 보니까 아마 저릴 수가 있겠죠. 젊으신 편이신 것 같은데 요즘에 혹시 목이 좀 뻐근해서 이렇게 뻐근하다라는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떨 때? 일어났을 때 잠 잘 못 자서 한번 목에 통증이 있으면 손, 발까지 저릴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신경이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스마트폰 어느 정도 사용해요? 전 하루 종일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면 예. 자세는 어떻게? 그냥 숙여서 이렇게 만지고. 그쵸. 이게 목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목 통증이 있으면 손발까지 저릴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X. 목 신경이랑 네. 손발 신경은 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신경이 다 이어지니까 네. 손도 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어떤 느낌으로 아, 안 좋으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뻐근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평상시에 네. 집에 있을 때는 자세가 별로 좋은 자세로 안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약간 허리 이 상태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 통증이 있으면 예. 손발이 저릴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목에 목 디스크나 이렇게 있으면 네. 팔 손끝까지 같이 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암만 해도 이렇게 신경이 척추 쪽에 같이 연결돼서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네. 대부분의 시민들이 맞히셨나 봐요. 우리 선생님이 네. 흐뭇하게 바라보시던데. 자, 정답은 뭔가요? 예, 손발까지 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환자를 볼 때 먼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아까 두 번째 남자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뻣뻣하다. 음. 그게 이제 한 10분이나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풀리게 되면 척추의 관절, 목의 관절 통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40분이나 1시간 정도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 척추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광지성 척추염이나 이런 그런 질환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아까 어떤 남자분이 목의 신경과 손의 신경은 나눠져 있지 않느냐. 예. 나눠져 있지 않고 발까지도 연결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척추 질환을 보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쭉 엄지손가락 쪽으로 저린 다음에 6번 신경을 건드리는 디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가운데 손가락을 저리게 하면은 7번 신경을 건드리는 디스크, 엄지손가락 쪽으로 하면 8번 신경을 건드리는 디스크, 이거 생각하고 MRI를 찍거나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특별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다 저린다 싶으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절 통증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진짜 목 통증을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염두해 주시고요. 다음 궁금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거북목이 되면 등이 굽을 수 있다입니다. 네. 등까지 굽으면 거북목이 아니라 그냥 거북이네요. 예, 한번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고개가 절로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약간 거북이목처럼 된다 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목이 약간 좀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 예. 거북목이 되면 등까지 굽을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그렇겠죠. 제가 좀 그런 것 같아. 목을 이래 좀 수그리고 이러니까 허리도 굽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등이 조금 이렇게 많이 굽어지는 것 같아요. 거북목이 되면 등까지 굽을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목이랑 등이랑 이렇게 뼈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제 반에 바로 앞에 친구가 네. 좀 거북목이거든요. 네. 그래 보면 막 완전히 이렇게 숙이고 있어서 네. 좀 힘들어 보여요. 등까지 이렇게 예, 굽어 다 있다. 그래요. 하나, 둘, 셋. 이거는 X. X. 목이 휜다고 해서 등까지 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목만 휠 것 같아요. 거북목이 되면 예. 등까지 굽을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척추가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S 라인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몸매도 사람 몸매도 S 라인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네. 척추도 S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니까 그게
제대로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북목도 생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굽어질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목뼈, 뭐 등뼈, 허리까지 하나로 다 이어져 있어서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답은 뭔가요? 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근육에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심해지게 되면 관절염이 이제 가속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까 아주머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몸이 S자형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 척추는 이렇게 앞으로 C자형을 이루고 있고요. 예. 등 척추는 이제 뒤로 C자형을 이루고 있고 다시 우리가 허리는 앞쪽으로 C자형을 이루고 있고 엉덩이에 있는 천추는 또 뒤로 C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 근육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런 근막통증 증후군이 심해지면 뒤에서 척추를 C자형인 척추를 당겨서 이렇게 일자형이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역시자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역시자형에 또 등짝까지 역시자형이니까 등이 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네, 안타까운 건 아까 학생 같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고개를 또 이렇게 숙인 자세에서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더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북목이 되면 등까지 굽을 수도 있다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통증도 통증이지만 등이 굽거나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보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네. 지금부터라도 바른 자세 고쳐보십시오. 네, 거북목 증후군에 이어서 이번에는 목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통증학과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면 거북목 증후군의 발전된 형태인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가장 많고요. 척추 후관절 증후군. 예. 척추 뒤에 관절들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환자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이제 오시는 디스크나 협착 등이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 사실 들었을 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척추는 이렇게 앞쪽에는 이렇게 척추와 척추가 만나는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 뒤에는 이렇게 신경들이 위아래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고 여기 등 뒤에서 이 신경을 덮고 있는 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등 뒤에 많은 척추를 일렬로 이것이 이 신경을 덮고 있는 판에서 올라온 가시돌기들인데요. 이 판들이 위아래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 관절을 척추 후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우리가 뭐 허리 중요하다, 척추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참 하는데 교수님이 진짜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 지가 한 900만 년 됩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900만 년 동안 인간의 척추는 진화가 되어 왔다는 건데 현재 이제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죠. 왜 위기를 맞느냐? 스마트폰이 공급되고 컴퓨터가 공급되고 이러면서 옛날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엄청 증가되고 있다. 척추의 중요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관절이 척추 관절입니다. 이것이 병이 생기거나 망가지면은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한마디 이제 잠깐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에 아주 유명한 척추 전문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신경학자이기도 했는데 지금 인류가 직립보행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이 척추를 지금보다도 2배 이상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서서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분을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신 분이 리처드 젠킨슨이라는 의사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척추관절 증후군에서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게 원인인가요? 자동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또 작업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현상이 있으면 목 뒤에 있는 관절들에 이렇게 척추 관절들에 충격이 가게 되고 이 충격이 가면서 관절 주위의 신경과 인대, 근육의 손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 주위가 아프게 되면 환자들이 이렇게 목을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증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오는 통증들을 통틀어서 척추 후관절 증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개를 오래 숙이고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목을 딱 펴는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목이 굉장히 자주 아픈 편인데 그럴 때마다 머리도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죠? 목에 의한 두통, 예. 지금 경추에 의한 두통이 있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 일반 인구의 약 2.5%, 또 만성 두통이 있는 환자의 약 20%가 경추에서 목에서 기원한 두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두통으로 CT나 MRI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통증학과로 오시는 경우들, 예.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경추 후관절 증후군일 때가 많은데요. 목에서 뒤통수로 올라가는 3차 후두신경이나 큰 후두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뒤통수가 무거우면서 두통이 있고 이 두통들이 측면이나 전면으로 이동을 하고 또 눈도 뻑뻑하면서 아프고 또 심하게 되면 이렇게 위쪽 잇몸까지도 아파서 치과나 안과를 들렸다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이게 괜히 두통약만 계속 저는 먹었는데 목이 아파서 그럴 수도 그런 있습니다. 거군요. 예. 자, 그럼 이제부터는 목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와 협착증은 서로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까? 예, 연관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예, 협착증이라면 이렇게 신경이 나가는 추간국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상황도 협착증이 될 수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이 원통 안에, 척추 안에 인대들이 네. 단단하게 되는 변화나 또 지방질이나 혈관이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 변화에 의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런 협착증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목척추는 다른 척추와는 다르게 또 디스크 뒷면에 구상돌기라고 있어서 이렇게 또 다른 관절이 이루고 있는데 이 구상돌기들의 이런 변화 때문에 또 협착증도 유발되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척추 디스크 목 같은 경우는 디스크나 이렇게 다른 요인 때문에 협착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이 목 디스크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국민은 이제 일생을 살면서 80% 이상이 한 번 이상은 요통 경험한다. 이 허리 디스크, 허리는 우리가 무거운 걸 들을 때도 허리를 써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죠. 한 40대에서 60대는 64%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목 디스크가 우리 10대에서 20대에서 지금 아주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 아주 심각한 국민 건강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년간 뭐 30% 증가됐다 이러면 5년간 특정 질환이 30% 증가된 질환이 거의 없어요. 이 거의 정확하게 스마트폰의 공급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제발 내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목을 지나치게 숙여서 하지 마라. 그리고 틈틈이 목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하는 것을 빠뜨리지 마라. 그래서 꼭 이것을 예방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목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질환들을 알아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후관절 증후군, 또 목 디스크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인들이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쉽게 설명하면 후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였다 뒤로 제낄 때 예. 통증이 온다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바로 통증이 이쪽 국한된 통증이 많다 하시면 예. 또 목이 무겁고 이러시면 이제 후관절 증후군일 때가 많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픈 쪽 팔을 들어 올리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찌릿하면서 통증이 유발될 때 그러면 디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손거리가 없는 의자에 앉은 것을 좀 싫어하시거나 힘들어하시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고요. 손으로 찌진 내려가는 그게 통증이 무슨 있어서 말인가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예, 때 손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팔을 올리고 싶거나 또 아픈 쪽 팔을 머리 뒤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으로 통증이 감면될 때는 예. 이건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손이 좀 저리고 그러면 디스크군요. 예. 네. 이 사실 어르신들 보면요 통증이 뭐 어디가 아프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통증이 돌아다닌다고 많이 그러세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또 내일은 네. 저기가 아프고 돌아가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혼돈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을 말씀하시는 환자들의 대부분 또 이렇게 통증이 돌아다닌다고 하시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아프다거나 옆으로 아프다거나 손가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아픈데 또 주물르면 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척추 후관절은. 그래서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척추 후관절 증후군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또 저희들 환자분들 중에 이제 50개 있는 환자들 어깨 근육들이 찢어져서 제때 치료가 안 되고 근육들이 엉켜 붙어서 이제 어깨가 돌리기가 힘들고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요. 네. 또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팔을 잘 들어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50개일 경우가 많은데 이 굳어버린 어깨를 힘줘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어깨 주위에 목 관절이나 이제 등 뒤에 있는 흉추 관절들에 무리가 가서 그쪽에 척추 후관절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질환들을 혼자서는 좀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목 통증의 이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와 이제 약물치료가 있겠고요. 그러고 안 나은다면 이제 저희들이 그 신경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번 신경, 7번 신경 어떤 신경으로 딱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는 신경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게 잘 안 된다면 최근에는 가늘한 전극을 넣어서 이 튀어나온 디스크만 감압하는 척추 신경 성형술이나 수액 성형술 같은 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관절 증후군,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있는데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이 관절로 가는 후진 내측질환 신경을 엑스레이를 보면서 신경 치료로 갈 수가 있고 잘 안 나을 때는 이 관절이기 때문에 이 관절 안에다가 바로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잘 안 된다면 수술격인 고주파 열응구술이라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기분 좋게 마련한 순서가 있습니다.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네. 적절한 치료로 건강을 회복한 분 만나고 왔습니다. 김수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건강지킴이 김수희입니다. 건강 되찾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의미인데요. 오늘도 기분 좋게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평소에 불편하셔서 병원을 내원하셨어요? 목은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불쾌하다 해야 되나? 네. 뭐 크게 아픈 데도 없이 왠지 모르게 막 짜증스럽고 불쾌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목이 좀 경직돼 있고. 네. 예. 일상생활하실 때도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운전하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자세라든지 또 무거운 것을 또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이 목을 돌릴 때 굉장히 아팠고 또 이게 디스크도 있는 MRI 찍을 때 디스크도 있는 것 같아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신경치료도 하셨고 몇백만 원짜리 하는데도 통증의 변화가 없어서 오셨더니 단순한 이게 척추 뒤에 있는 관절들이 아픈 것이어가지고요. 꾸준히 신경치료와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척추는 목뼈 7개, 경추, 가슴뼈 12개, 흉추, 허리뼈 5개, 요추, 또 척추는 5개 뼈가 하나로 뭉쳐진 이렇게 척추로 이 모든 뼈들을 척추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목뼈 7개가 만나는 서로 만나는 관절들, 이 뒤에 있는 관절들이 아파서 이렇게 목이 무겁고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이나 직업 특성상 이것을 완전히 잡기는 생활을 계속 꾸준히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처럼 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께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는 팁이 있으시다면요? 발병 초기에 지나치지 말고 빨리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데 그 통증의학과나 그 정형외과 가셔서 사진도 찍어보고 치료라든지 그 상태가 어땠는지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뭐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되찾은 건강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목 통증을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 목하면 또 베개잖아요. 네. 아까도 뭐 잘 때 불편하다고 했는데 어떤 베개를 하는 게 참 좋을까요? 어떤 예. 베개요? 예. 많은 분들이 목 통증 때문에 목이 불편하시다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베개인데요.
특별히 교과서에서 어떤 추천하는 베개는 없습니다. 아, 교과서에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먼저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은 목 디스크에 좋다는 베개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이 잘 때 한 20번씩 뒤척인다고 하는데 그 베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가 돼봐야 될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여하튼 너무 침대도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는 침대들, 목도 아니, 베개도 그런 베개를 자신한테 맞는 베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저도 참 건강의 법칙 오래 진행해 왔지만 교수님 가장 의사 선생님들한테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자신한테 맞는 무언가를 찾아라.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운동도 예. 자신한테 맞는 운동도 찾아야 되고 예. 이렇게 생활에 사용하는 것들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렵긴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이걸 사용해도 나빠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개를 사서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러면 찾아야겠죠? 연구가 좀 걸어보니까 베개는 없어서는 안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베개 높이도 다 다른데, 글쎄 사람의 체형별, 연령별, 또 베개의 이 강도, 부드러운 정도, 높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선생님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예. 좋은 자료가 나오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뭐 직장인들은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자거나 또 엎드려서 자거나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30분 이내로 이렇게 단잠을 자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뭐 소파에 아니면 의자에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밤잠을 자듯이 몇 시간 잔다. 자고 났더니 아프더라. 그렇다면은 이거는 벌써 신호가 온 겁니다. 근육이 자세가 잘못돼서 목 근육이든 허리 근육이든 뭔가가 경직이 왔다. 근육이 이렇게 우리가 이 관절을 보호하고 관절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유연해야 되고 또 근육이 또 튼튼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불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경직이 되면은 관절의 변형을 일으키거나 예. 관절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되고 일자목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VCR에 나온 환자분 뭐 서울 가서 MRI 찍어보니까 신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치료하니까 정상은 안 좋아지더라.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정확한 그 정상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붙입니다. 예. 이게 신경이 잘못됐네 해서 신경을 치료해 보면은 정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정상이 남아있고. 디스크가 있어요. 충분히 디스크로 통증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디스크를 수술했는데도 허리 통증은 좋아지지 않고 관절인가 해서 치료를 하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되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디스크를 수술했는데도 허리 통증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인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척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경직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디스크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해서 척추 증후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아주 바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평소에 그럼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쉽게 열중셔츠 자세라고 하는데요. 가슴을 내밀고 턱을 당기고 이렇게 목을 쭉 펴는 자세를 권유하고 있고 어떤 선생님들의 논문에서는 가슴을 하늘까지도 치솟게 하고라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예. 우선 열중시어 자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은 또 고개 숙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20-30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도 뭐 스트레칭 이야기하셨는데 역시 가볍게 목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배워볼 목 운동법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목의 제일 처음 중요한 동작은 이 양손 머리 뒤로 손 한번 잡아보실게요. 깍지 끼시고 팔꿈치 안으로 모아보실게요. 고개 그대로 숙여보시고 3초, 5초 이렇게 유지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보시고요. 팔꿈치 뒤로 쭉 펴시고 다시 한 번 더 안으로 모아서요. 네. 고개 숙여보시고 5초 유지하시고요. 다시 들어보시고 팔 뒤로. 두 번째 동작은요. 오른쪽 손 들어보시고요. 머리 뒤로 손 대보실게요. 그대로 고개 살짝 숙여보시고 오른손으로 고개 살짝 당겨주시고요. 2,
3초 유지 후 다시 고개 들어보시고요. 팔 내리시고 반대쪽 손 똑같이 당겨 보실게요. 네, 조금만 유지하시고 네, 세 번째 동작은 양쪽 엄지손가락 이렇게 붙여보시고요. 네, 턱 밑에 그대로 받쳐서 팔꿈치 살짝 모으시고요. 네, 그대로 고개 뒤로 쭉 넘겨보실게요. 같이 손 들어주시고 들고 있으실 때도 5초 유지하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리시고 정면 바라보시고 다시 한 번 더 팔꿈치 모으고 다시 뒤로 고개 쭉 들어볼게요. 그대로 다시 5초 유지하시고 여러분 따라하기 참 쉽죠. 이처럼 목이 튼튼해야지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저희도 화면 나가는 동안 좀 따라해봤는데 네. 시원하네요. 예, 목 운동으로 시원한 목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 통증과 관련된 해결법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목이 좀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그 척추병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예, 바른 자세로 생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작업할 때나 운전할 때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고개 숙인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는 여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겨울철에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척추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거기다가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이 가까울 정도로까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척추 관련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고개를 푹 숙이고 걸으면 물론 목 건강에도 안 좋지만 기분도 왠지 모르게 좀 처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당당하고 바르게 걷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고개를 뒤로 젖혀주는 운동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바른 자세 알려드렸죠. 오늘부터 자세 바꾸시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날마다 챙기는 건강의 힘 호호 날마다 견과에서 차와 견과류 세트를 드립니다.